유럽에서 설경으로 가장 유명한 휴양지인 바젤은 인구 69만의 도시로 스위스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관광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양하고 싶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에서도 살인사건은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스위스 바젤 근처 비닝겐의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건 노인은 13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소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가라며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치원 교사가 자신한테 전화한 것도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왜 유치원에서 애엄마인 딸에게 전화를 하던지 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면 될 것을 할아버지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손녀를 데려가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노인은 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으나 선생님은 물론 아버지에게 전화도 해보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전화를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치원으로부터 일단 전화를 받았던 터라 딸 크리스티나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차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자 딸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노인은 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기에 전화통화가 안 되는 것이냐고 묻자 사위는 자신의 집 지하실 세탁실에 있다고 차분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노인은 사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잠시 후 세탁실에 검은색 봉투가 하나 있는데 당신의 딸 크리스티나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제서야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딸 집으로 달려갔고 지하실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러자 세탁실 옆에는 사위가 말한 대로 커다란 검은색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봉투를 열어본 아버지는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보고 너무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올해 38세인 크리스티나는 스위스 비게닝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를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16살 때 길거리를 걷던 중 우연한 기회에 모델 스카우트에게 발견돼 모델을 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모델 회사의 설득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미인 대회에 참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크리스티나는 2007년 미스 스위스 대회에 출전했고 준결승까지 올라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07년 미인대회 준우승을 바탕으로 꾸준한 커리어를 쌓으며 2013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 스위스 대표로 출전해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그녀는 그해부터 본격적인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의 표지 모델이 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녀는 캐돛그라는 자신만의 모델 회사를 차렸는데 그녀는 그때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학원에는 워킹을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들이 하나둘 등록했고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무대 위에서 자신 있게 걷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유명세를 타자 모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굽이 10cm에서 15cm나 되는 하이힐을 신고 아름답게 걷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지인의 소개로 올해 41세인 마크 레반이라는 대기업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마크에게 처음 청혼을 받은 것은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마크가 청혼하는 장면을 인스타에 공유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2017년 8월,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마치 동화 같은 분위기에서 치러졌고, 신혼여행의 배경사진은 웅장한 기스바르 폭포와 중세 유럽의 성으로 지어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으로 길게 늘어진 웨딩 드레스와 화려한 꽃다발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2019년, 임신한 그녀는 브리엔치 호수위에서 임신한 사진을 찍어 올리며 곧 아이 엄마가 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가 인스타나 SNS에 화려하고 행복한 사진만 올리다 보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인생은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차가 집 앞까지 들어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남편의 폭행은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그녀가 임신을 시작한 시기와도 맞물리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마크의 구타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질 것을 결심했지만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두려워 이별을 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크리스티나의 친구 진술에 따르면 남편 마크는 크리스티나를 구속하려고 했고, 외출하는 것도 거래처와 미팅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허락을 받고 외부 활동을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구타에서 벗어나려 친구에게 수차례 전화해 고통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시신을 부검해 본 결과 마크가 정신병 경력이 있거나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가 크리스티나를 살해하는 과정도, 살해한 후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도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높은 살인범들이 벌일 수 있는 수준이지 일반인들이 벌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때 당시 크리스티나가 흉기를 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바람에 방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살해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평소에도 우울해하며 공황장애가 있어 흉기로 언제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살해당하기 불과 4주 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에 마크와 여행을 떠나 찍었던 사진을 올리며 두 사람의 사랑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살해당할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마크는 경찰에게 그녀와 같이 여행도 가고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왜 그녀를 살해했다고 협박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그의 이런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아주 뾰족한 무엇인가로 여러 차례 찌른 흔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흉기로 그녀를 살해한 후 밧줄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망해 있는 그녀를 이유 없이 다시 한번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그는 특수한 도구로 수시간 동안 시신을 분해했는데, 그 특수한 도구란 바로 정원에서 나무를 깎는 데 사용하는 정원과이였습니다. 마크는 범행을 멈추지 않고 토막낸 시신을 다시 핸드 블렌더로 잘게 자른 후
화학약품 속에 집어넣어 완전히 분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여성을 도려내 별도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마크는 곧바로 검거되었는데 마크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세탁실로 끌고 내려와 그곳에서 토막을 냈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결혼 전 마크의 여자친구였다는 진술을 참고해 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마크와 여름 휴가차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크가 한참 짜증을 내더니 차를 몰고 그녀가 서 있는 곳으로 돌진해 오른쪽 발을 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괴상한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크는 그녀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짜증이 나면 급브레이크를 밟아 그녀가 대시보드에 고꾸라지게 한 뒤 다시 급발진해 몸이 뒤로 젖혀지게 다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마크가 검거되고 재판이 시작되자 그는 정당방위였다며 무죄를 호소했고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크는 9월 11일에 지방법원에 보석금을 신청했으나 스위스 법원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고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는 검사에게 아내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후 당황해서 아내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길리테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테미였습니다.